우리는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일어나기 불과 수초 전에도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분명 어떤 순간에는 헬리콥터가 날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 가지 방해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10톤짜리 헬리콥터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대담한 조종사를 보세요. 일 후에는 계획에 없던 휴가를 받아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철도 건널목이라면 항상 위험한 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운전자는 건널목 통과 규칙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2020년 7월 폴란드의 한 건널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역 언론과 당국이 이런 사건이 11% 감소했다고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철도 건널목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 트럭 운전자의 경우처럼 운전자의 부주의와 교통규칙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기관사와 승객 2명이 이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었고요. 스키아토스 섬은 그리스에 위치해 있으며 낭만적인 만, 소나무 숲, 멋진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스키아토스 알렉산드로스 파파디아 만티스 공항 덕분에 이곳은 관광에 매우 편리하죠.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공항이 해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이 관광객들은 보잉 737의 인상적인 이륙을 목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이 보잉 737은 190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항공기에 비해 중형 항공기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제트 동력을 가지고 있죠. 2개의 CFM 터보팬 엔진이 각각 최대 12톤의 추력을 생성하면서 이륙할 때 총 25,000마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스키아토스에서의 이 놀라운 볼거리에 대한 이 두 사람의 리액션은 볼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할 것 같네요. 2020년 9월 22일 하이랜드 카운티 법원에서 34세의 니콜라스 카일 게리슨이 약물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감시 카메라 영상에 그가 자신의 선고 과정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것이죠. 그는 경비원을 떼어내기 위해서 난간을 뛰어넘어 달아났는데요. 그때 경비원이 계단에 부딪혀 굴러 떨어지면서 그를 놓치고 탈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나중에 피고인의 변호사 캐서린 햄너에 따르면 의뢰인은 보호 관찰만 선고받기를 바랬는데 2년형의 감옥형을 선고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사고로 경비원은 뇌진탕을 겪고 갈비뼈 4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게리슨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2010년 6월 5일 일리노이주 엘르무드에서 강한 돌풍이 불과 몇 초 만에 무서운 위력의 토네이도를 형성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창고는 이 EF 2급 토네이도의 진앙지에 있었습니다. 1971년 테오도어 후지타 교수가 도입한 이 후지타 척도에 따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토네이도는 상당한 피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정오에 중서부를 휩쓸고 지나간 1년의 유사한 토네이도들은 지나간 자리에 수많은 폐허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며 문제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것은 지하가스 탱크의 압력 저하로 인해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사방으로 흩뿌려지게 된 것이었죠. 이 폭발로 직원이 도망을 가버리자 주유를 하고 있던 운전자는 당황했습니다. 주유기를 꽂은 상태로 냅다 달아나는 쪽을 선택했죠. 하지만 누구도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독일의 한 철강 회사의 제철소 안전규정 위반으로 인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치기터 에이즈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철강 회사였죠. 어느 순간 화재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지만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사고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옮길 틈이 없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자전거는 불운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그들은 단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소원을 빌고 싶었을 뿐인데 그들의 소원은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토네이도에 의해 이웃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기 불과 몇 초 전에 카메라를 켠 사람 덕분에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바람 때문에 간신히 서 있는 상황임에도 가장 격렬한 순간에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무시무시한 토네이도의 여파를 보게 되었죠. 자동차가 서로 충돌하고 울타리를 들이받고 심지어 상점으로 돌진하는 장면은 어디선가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국 동부 타이저우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금 달랐죠. 그것은 바로 차가 인근 주택의 지붕을 뚫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사다리를 이용해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운전자에 따르면 당시 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3륜차가 나타났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자기 쪽으로 오는 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순간 가속 페달을 밟고 방향을 바꿨던 것이죠. 어쨌든 다행히도 집주인과 운전자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이번 사건으로 지붕을 보강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2022년 3월 18일 브라질 북동부의 평범한 주유소. 폭스바겐 세단의 운전자가 주유를 요청했지만 뭔가 심하게 잘못됐습니다. 카메라는 순식간에 차의 절반이 날아가는 순간을 포착하게 되었죠. 아마도 원인은 이 폭스바겐의 LPG 실린더와 맞지 않는 프로판 탱크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직원의 반응이었습니다. 차주는 폭발에 놀라 도망가는 동안 직원은 침착하게 가스를 차단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했죠. 마치 이런 사고가 근무 중에 몇 번씩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폭발은 주유소에서 약 60m 떨어진 곳의 벽을 손상시키고 마침 그 근방에 있던 차에도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유압 실린더를 수리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상상력이 아닌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2024년 1월 4일 폭발물 전문가들이 채석장에서 폭발을 실행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폭약량을 잘못 계산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발은 너무 강력해서 나무를 쓰러뜨리고 자동차를 묻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촬영하던 사람을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폭발물 전문가들은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들은 철거, 지역 정리, 심지어 지하 구조물 해체를 위한 통제된 폭발을 수행하곤 하죠. 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이 12층 건물은 통제된 폭발을 사용해서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 뭔가가 잘못되었고 안쪽으로 무너지는 대신 인근 주택 쪽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과실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죠.
이 영상은 브랜든 사우스 오턴빌 로드에 있는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 영상입니다. 트럭 운전사가 상점에 충돌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운전자는 술에 취한 24살의 남성으로 밝혀졌고 사고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면 차가 식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링컨시티의 태평양 해안. 구조대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몇몇 구경꾼들이 제왕 파도를 구경하기 위해 해안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려 5명이 거센 파도에 휩쓸려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을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왕파도는 달과 태양의 중력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1년에 3, 4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파도는 평소의 자연의 위력을 훨씬 넘어서곤 하죠.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자면 콘크리트 벤치를 움직일 수 있고 나무 구조물은 말할 것도 없이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 6일) 강력한 지진이 터키 남부를 강타해서 5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지진의 진원지는 카흐라만 마라시시로 이 건물을 포함해 최소 7,000개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10층짜리 주거용 건물은 땅바닥에 쓰러진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 이웃의 다른 주택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죠. 지진 피해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층수나 연식, 건축 양식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란히 있는 건물에서 이런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수많은 조사 결과 구조적 결함과 불법 개조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 7월 터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350명 이상이 이로 인해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리숀 레치온에서의 교량 철거 현장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교량 위에는 3-4대의 중장비가 있었고 이들은 수십 피트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장비 운전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죠. 이스라엘 경찰은 리숀 레치온에 있는 이 건설 현장의 감독자를 구금하고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장에 온 브라질 사람들은 평범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느리게 확인해보면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들고 있던 남자가 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오르는 불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불은 경기장 주변을 마구잡이로 날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사이 펜스 뒤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었죠.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절대로 불꽃놀이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러시아의 평범한 도로에서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 세미트럭을 180도 돌려 반으로 접어버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차량은 비어있겠지만 그럼에도 트럭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트럭 자체만 약 7톤이죠. 화물이 없는 세미트레일러도 비슷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빈 세미트럭도 14톤이나 되고요. 그 순간 바람의 힘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바로 세울 수 있었던 운전자는 그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지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중국 남부 광시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무너지는 아스팔트 도로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이때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운전자는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